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2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또 3일째 휴장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급등 마감하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은 우크라이나 관련이 있습니다. 첫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급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빅스텝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호재는 없고요. 호재가 없고 악재 속에서 뭔가 재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금요일날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날 상승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화 얘기인데요. 사실 대화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맞죠. 전쟁 다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초토화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 그러면 사실 대화하겠습니까? 뭐 전쟁을 당장 멈추고 싶으면 안 하겠지만 나라가 다 피폐인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전쟁이 종결되나? 뭔가 뭐 화해 분위기가 생기나?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뭐 결렬이 됐죠.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 왜 이런 얘기가 있었냐면 크렘린궁에서 벨라루스에는 민스크로 회담을 위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 중립국 지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중립국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저기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중립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벌써 끝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뉴스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 13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항전이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원래 전쟁을 시작은 쉬워도 이거 끝내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유럽 연합하고 미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채택했고요. 그다음 스위프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금융 핵폭탄, 그러니까 결제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못하게 하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핵을 들고 나오고 있죠. 핵 감축 조약을 탈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옛날에 부시처럼 침범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다든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일부 보냈다든가 했으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대응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미숙했다.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힘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먹어서 뭐 판단 미스가 된 건지 끝까지 처음부터 파병 생각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줘버린 거죠. 만약에 미국이 상황에 따라서 파병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러시아가 군대를 진입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시장이 화두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급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불이 붙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해야 되는데 빅스텝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빅스텝. 이건 말이 안 돼요. 빅스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 시장이 가장 화두가 된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은 거의 맞는 것 같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뭐 대화 가능성으로 금요일날 주가가 올랐지만 실제로 대화가 금요일날 뭐 합의가 되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미국에서는 PC 가격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죠. 요게 발표가 되는데요. 5.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에 관심 가져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제롬 파월의 언급, 그 다음에 고용 발표인데요. 제롬 파월이 그 의회 증언을 합니다. 반기 의회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2일하고 3일 날 있다고 합니다. 2일하고 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일날 휴장이고 2일날 개장이니까 그 2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럼 목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제롬 파월의 발언을 들을 수 있겠죠. 아마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한 3월 15일, 16일에는 FMC 회의에 대한 어떤 뭐 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올라왔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자리가 올라왔어요. 다우는 2.5, 나스 1.6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올라올 수 없다고 봤거든요. 이격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은 V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일목균형가상으로는요,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없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 후행 스팬 이격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그 각도가 없어요. 상승 각도가 없는 데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오르면은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좀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100%라는 건 없어요. 100%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에 기본적으로 8, 90% 생각을 갖잖아요. 그 8, 90%에 의하면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은 6%나 올랐잖아요. 6%. 그렇죠? 이날은 6%나 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황당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틀 동안 저점 대비로요. 거의 10%가 오른 거예요. 8%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누적으로 따지면 거의 1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될지 아닐지는 아마 오늘 보셔야 되겠죠. 오늘부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장기전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경제제, 금융 핵폭탄이라는 거 스위프트를 체결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환율이 1200원이 살짝 이탈을 했어요. 99원인가 아마 제가 끝난 걸로 지금 아는데, 이 97원 83원에 끝났어요. 여기환율이. 그리고 환율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환율을 맨날 왜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을 본 게임은 금리 인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15, 16일에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올라왔지만 영향을 안 받던 어떤 뭐 FMC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영향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걸로 왔잖아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 원달러에는 시장에는 악재가 되고 엎친 데 덮친 된 거고, 이 원달러는 금상을 첨화가 됐겠죠. 계속 좋은 재료가 나온 거니까 원달러 입장에서는. 근데 이 원달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원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다. 특히 월봉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월봉상으로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정상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1211원 정도에 가면 제일 좋긴 한데 일단 갔다 왔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목금 올라오면서 약간 밀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원달러는 추세적으로 상승 쪽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리서치 센터장들이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닥을 2,500억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2,500, 코스피 2,500. 2,500은 없어요. 2,500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뭐 여기 요 고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은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갈 만한 재료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시장을 오랫동안 보면요, 자율적인 반등을 하지만 자율 반등에는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시세의 흐름,
방향 이런 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을 끌어갈 재료가 부재 상태죠. 있다면 뭐 새로운 정권이 뭔가를 시장에 새로운 정부가 정권이라면 새로운 정부가 시장에 어떤 것을 줄 거냐 이 싸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세계적 추세가 맞아야 돼요. 세계적 추세가 맞으면 그냥 반짝하고 끝납니다. 보통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2,500인이 얼마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재료가 출유할 거냐. 그 재료가 뭐 새 정부가 내놓는 어떤 뭐 시장의 방향성과 뭔가 맞아 떨어지냐 안 맞아 이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장 2,500을 제시하는 것 자체부터 난센스인 거죠. 지금은 금리 인상 미국이 제1 국가가 그러니까 지환인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2,500을 언급했다?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했을 때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이 뭐로 바뀔 건지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닥을 논하거나 상방을 논하는 거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어떤 재료가 나와서 바닥을 형성할 거냐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재료는 아직 나오질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일단 시장은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